여러분 반갑습니다. W채널. 오늘은 고덕 국제신도시의 위락이 되는 상업시설 분양상가에 대해서 소개해 드립니다. 이름은 나이스타워. 정말 이름이 나이스하네요. 개요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택 고덕 나이스타워는 평택의 고덕 국제신도시의 중심상업지구에 위치해 있고 위락, 근생 및 숙박시설, 신축공사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치는 고덕지구 중심상업지역의 5-2-1블럭, 그리고 용도는 근린생활시설, 위락시설 및 숙박시설입니다. 대지면적은 508평, 연면적 2800평 정도 되고 지하 2층에서 지상 6층까지 지어집니다. 주차는 68대가 가능합니다. 자, 자세히 보시면 1층에 17개 호실, 그리고 2층에 11개 호실이 근생시설로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2층에 3층에 4층에 이렇게 6개, 19개 이런 식으로 위락시설이 들어오게 됩니다. 간단히 말씀드려서 위락이 뭐냐? 한마디로 술집인데 비싼 술집, 돈을 많이 쓰는 술집, 흔히 말해서 바나, 주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위락시설이 일반 상가에 들어갈 수 있냐? 그럴 수 없죠. 법으로 정해진 게 있기 때문에 위락시설에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삼성반도체처럼 대기업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대기업이 들어오면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과 소통해야 되는 접대 자리도 있을 거고 그런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데 이런 위락시설의 포지션이 고덕신도시에 많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뒤에 가서 한 번 더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 6층에는 호텔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0객실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호텔은 신도시에서는 아주 잘 되는 편이죠. 자, 평택 산업단지 그리고 행정타운이 들어오는 메인 중심 상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락 숙박시설이 특화된 상권이고 시청, 행정타운으로 인한 주간 상권이 형성되고 또 인근의 주거단지, 삼성 근로자 등으로 인한 야간 상권까지도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꺼지지 않는 불, 그렇죠. 주거, 업무시설 밀집돼 있죠. 메인 상권이죠. 또 블랙홀 상권, 유일한 중심 상업지구, 그리고 오피스 상권이죠. 행정타운 및 업무시설이 수요가 돼 있고 위락 숙박 상권이죠. 자, 이렇게 해서 A에서 G까지 이렇게 구분을 해보면 오늘의 상품이죠. 메인 중심 상권이고 평택시청이 들어오고 행정타운이 들어오는 곳, 가장 큰 곳.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것은 분양하는 곳에서 받은 자료를 근거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고 있고 그 근거가 맞는 것도 있고 좀 과장된 것도 있는데 그것들은 면밀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를 자세하게 한번 보시면 여기 사업지는 어반그로브와 브리시티,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고덕신도시에서는 랜드마크가 되는 주상복합 아파트예요. 굉장히 고층으로 올라오고 세대수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665세대, 660세대 이렇게 해가지고 두 개의 건물이 올라오고 있고 자, 그런데 여기에 평택 행정타운이 들어오죠. 시의회와 행정복지센터가 들어오고 평택시청이 들어올 예정입니다. 그리고 업무지구가 형성이 되면 이 앞쪽은 정말 메카가 되죠. 꺼지지 않는 불이 될 거다. 그쪽에 나이스타워,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나이스타워의 입지를 보시면 주차타워 옆에 있고 또 오른쪽에 보시면 대형 백화점이 예정인데 이제 백화점이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는 모르겠습니다. 부지가 봤을 때 그렇게 크진 않기 때문에 들어올까. 또 한간에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백화점 부지가 따로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밝혀지게 되면 제가 영상에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8m 보행자 통로 및 주차구역이 있어요. 중심 로데오 거리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다방면으로 인구 유입이 기대되는 곳이다. 그래서 여기 회사에서 분석한 결과 정자동의 카페거리, 보정동의 카페거리 형태로 로데오 상권이 활성화가 될 것이다. 사실 코로나 때문에 그렇지 이런 로데오 상권들은 어떻게 보면 가장 핫하죠. 그래서 보행자 통로를 이용해 가지고 성남 정자동 카페거리에는 임대료가 주변 상권 대비해 가지고 30%가 상승했다. 그리고 용인 보정동 카페거리도 2012년 대비해서 1.5배, 2배가 올랐다 라고 이렇게 분석한 결과가 있습니다. 고덕 국제신도시 내 상업용지 비율이 1.55%, 상업용지 내 나이스타워와 같은 위락시설은 일부 구역만 해당이 됩니다.
자, 고덕 신도시 내 상업용지 비율이 1.55%. 자, 위락시설은 몇 프로예요? 0.14%밖에 안 됩니다. 제가 이제 BRT 정류장을 기준으로 봤을 때 오른쪽은 이미 위락시설이 형성이 되고 있고 왼쪽은 이제 막 분양하고 터닫고 있거든요. 오른쪽에 보면 위락시설들은 호텔은 사실은 낮에만 가도요 문전성시고 예약 없이는 갈 수가 없어요. 그만큼 호텔은 잘 되고 있고 그 밑에 상가들은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디에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지금 형성이 되고 있다. 활성화까지는 아니지만 이제 하나 둘씩 들어오고 있다. 사람들도 찾고 있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기, 2기 신도시 상업시설 면적 평균 비율 대략 4.34%인데 타 신도시 대비해서 고덕 국제 신도시는 상업시설 비율이 낮은 수준이에요. 상업용지의 가치에 그리고 희소성이 높아지는 결과가 될 수 있다. 뭐 보면 성남 분당, 안양 평촌, 군포 삼본 뭐 이런 데 있지 않습니까? 파주 운정, 요즘 파주 운정 굉장히 뜨겁죠. 이런 데도 보면은 2.92%. 그만큼 상업 부지가 적기 때문에 다른 상가에 비해 유리하죠. 그리고 평택은 반도체가 정말 이 대한민국을 이끌어가지 않습니까? 여기에 일자리가 풍부한 만큼 상업시설이 부족하다면 그만큼 공실 걱정을 좀 덜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실을 여러분들이 버텨내야 돼요. 이제 신도시에 상가에 투자할 때는 항상 공실을 염두하고 생각하고 들어오셔야 됩니다. 그게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그거에 대한 기회비용도 마련하고 접근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는 자세하게 내가 상가를 사고 싶어요. 1층이나 2층 사고 싶은데 얼마가 필요합니까? 분양가는 얼마? 이런 거를 좀 오늘은 좀 자세히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1층에 있는 107호 호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견적서를 기준으로 회사에서 우리 쪽에 배포한 자료를 놓고 예시를 들어서 여러분들께 설명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7호 보시면은 전용 면적이 12.54평, 전용률이 50.3%네요. 공급 금액이 이제 10억이 넘습니다. 10억 9,700만 원. 자, 부가세까지 합치게 되면 11억 6천만 원 정도 되고요. 계약금 10% 넣고 중도금은 무이자 40%, 그리고 이제 준공 전에 10% 잔압을 한 번 더 해야 됩니다. 2023년에 완공되기 때문에 그때 잔금을 치르면 되고, 그렇게 했을 때 수익률 분석표를 보시게 되면 공급금액 10억 9,700만 원, 보증금을 10%를 잡았네요. 1억 970만 원 정도. 자, 월 임대료를 분양 금액의 5%를 잡았습니다. 보통 이제 분양하는 회사들이 보통 이렇게 잡죠. 450만 원. 자, 월 대출 이자는 172만 원. 그래서 월 순수익이 284만 원 정도 나온다. 그래서 투자 수익률은 20%다라고 표를 만들어 놨습니다. 자, 대출도 70%. 야, 그러면은 이제 실투자 금액이 1억 7천만 원만 있으면, 왜냐면 보증금이 있으니까 1억 7천만 원만 있으면 내가 고덕 신도시에서 위락이 되는 상가를 1층에 투자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연 임대료가 5,485만 원. 이 정도 금액이면 웬만한 회사의 연봉이죠. 연봉을 받을 수가 있고, 그래도 이자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2.7%, 2,070만 원 정도 이자를 내게 되면 연 순수입이 3,400만 원 정도 받으실 수 있다. 그래서 수익률은 투자 대비 20%가 넘는다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런데 제가 좀 리서치를 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받을 수 있는지.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이렇게 받기는 힘들어요. 현실적으로 좀 접근을 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상가 투자할 때는 꼭 이런 영상을 보면서 체크하고 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이런 얘기가 있어요. 상가 투자 잘못하면 3대가 망한다고. 여러분들 그런 일 없기를 바랍니다. 제가 계산한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공급 금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자, 월세 제가 실제적으로 아까 전에 중심상업지구가 활성화되고 있다, 이제 들어오고 있다, 운영하고 있는 곳을 이거랑 굉장히 비슷한 상가들을 서칭을 했어요. 봤더니 1층이 대략 한 30만 원 정도로 임대를 맞췄더라고요. 임대 맞춘 게 뭐 제시한 게 아니라 실제로 맞춰진 걸 봤더니 30만 원 정도로 봅니다. 30만 원으로 계산을 하게 되면은 이게 전용 면적이 12.54평 곱해 보면 대략적으로 376만 원의 임대가가 나옵니다. 그리고 뭐 이거는 2023년에 지어질 거니까 임대가가 더 올라가지 않을까,
올라가지 않아요, 여러분들. 왜냐면 그때 되면은 여러 군데에서 상가들이 동시에 다발적으로 입주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가 뭐 용가리 통뼈도 아니고 임대가가 그렇게 올라가진 않습니다. 그래서 보수적으로 실제 반영할 수 있는 금액을 제가 맞춰드린 거예요. 지금 그쪽도 공시들이 지금 몇 개 있습니다. 예. 이제 회사의 지원이나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맞춰지는 것 같고요. 자, 376만 원으로. 그리고 임대보증금은 요즘 자영업 힘들지 않습니까? 그렇게 벌기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1억씩 내는 분들이 많지가 않아요. 인테리어도 해야 되고 하니까 5천만 원 정도만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보증금 5천에 월세를 376만 원으로 계산을 하고, 자, 대출금 70%를 잡았는데 사실 70%가 쉽지가 않습니다. 허튼 소리는 아니라서 70%로 한번 잡아볼게요. 레버리지는 10분 활용해야 되니까. 그랬을 경우에 금리도요, 2.7%는 사실 힘듭니다. 지금 3% 넘어가는 경우도 많거든요. 중간으로 잡아서 3%만 잡을게요. 예. 왜냐면은 2023년에 금리가 또 내려갈 수도 있으니까. 3%로 잡았을 때 수익률이 보면 7.91%가 나옵니다. 그리고 실투자 금액도 2억 7,900만 원이 나옵니다. 연 임대료 수익도 4,500만 원. 연 이자는 똑같겠죠. 2,300만 원 정도. 좀 더 올라갔군요. 3%니까. 그래서 월 순수익이 184만 원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게 이제 실제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거고, 이제 중요한 거는 또 그 금액의 임대가 맞춰져야겠죠. 그래서 저 위에 보시면 4.5%의 특별 지급이 있어요. 저게 뭐냐면 공급 금액의 4.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해 주겠다는 거예요, 회사에서. 자, 저 금액이 얼마입니까? 4,936만 5천 원이에요. 저 금액이 어떻게 커버가 되는지, 여러분들이 이 상가를 받았을 때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계산해 드릴게요. 자, 요게 이제 이자를 제가 계산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게 봤더니 한 달에 월 이자가 191만 원 정도, 그러니까 192만 원 잡을게요. 그리고 이제 관리비가 이제 12.5평 곱하기 만 원으로 한번 잡아볼게요. 그러면은 12만 5천 원. 이게 두 개를 합산하게 되면 대략 한 205만 원 정도 됩니다. 205만 원을 나눠보는 거예요. 4,936만 5천 원에 나눠보면 대략 한 24개월 정도 커버할 수 있습니다. 이자와 관리비를 충당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상가 투자를 할 때는 공실인 걸 대비하고 하셔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공급 금액의 대출을 많이 받아서 그 이자를 일단은 공실이 채워지기 전까지는 특별 지급금으로 커버를 하다가 나중에 임대가 맞춰지게 되면 그 차익만큼 남는 금액은 여러분들이 이제 세이브가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투자할 때는 이런 것들을 맞춰서 가야 된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1층에 20%의 수익률을 빼놨지만 사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건데 이렇게 팔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W 채널을 통해서 같이 진행을 하시면 이런 것들을 꼼꼼히 살펴서 현장의 컨디션 그리고 미래 가치를 같이 고민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꼭 반드시 나이스타워를 가실 때는 W 채널에 문의를 한번 해주시고 저랑 손잡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고덕 국제신도시에 있는 중심상업지구에 있는 고덕 나이스타워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내가 실제로 투자하려면 얼마가 필요하고 실제적으로 받을 수 있는 월세는 어느 정도 되는지 그것도 한번 제가 면밀하게 분석을 해서 영상을 한번 올려봤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대로 된 투자를 하시고 여러분들 오늘도 성투하세요. 항상 건강 챙기시고 감사합니다. 지식산업센터를 날아가서 찍어줘. 자, 한번 날아가 보자고. 가. 가.